속보, 시. 한국 축구와 이강인, 레전드 히딩크 감독 한국 축구 향한 뼈있는 한마디 재조명의 축구계 경악.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2002 한일 월드컵을 언급하며 당시 대한축구협회와 신경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SBS 과몰입 인생사에는 히딩크 감독이 VCR 인터뷰를 통해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배경과 2002년 월드컵 당시 4강 신화를 일굴 수 있었던 훈련 방법 등을 밝혔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 축구에서 흔하던 유교적인 특징을 발견한 뒤 이를 바꾸고자 했다. 그는 경기장에서 선후배 관계없이 반말을 쓰게 하기도 했다. 그는 월드컵을 앞두고 베테랑 홍명보를 명단에서 제외하고 신예 박지성을 기용하는 등 선수 기용면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파격 행보를 보였다. 이에 축구협회는 평가전 명단 발표를 앞두고 히딩크 감독에게 추천 선수 명단을 보내기도 했다. 히딩크 감독은 축구협회에 대해 가끔 서로 간의 불화가 있었다. 협회에서 선수 명단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명단이 있다고 거절했다고 밝혔다. 대표팀이 2002년 월드컵 1년 전 열린 대륙간컵에서 프랑스를 상대로 5시분, 체코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5시분으로 참패하면서 히딩크 감독에 대한 불신은 깊어져 갔다고 한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월드컵 개막이 임박한 당시에도 최종 엔트리를 선정하지 않았다.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히딩크 감독의 애제자인 이영표는 이와 관련해 문이 계속 열려 있었기에 모든 선수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팀이 만들어지면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가 나눠진다. 주전 선수는 나는 주전 선수라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며 비주전 선수는 나는 중요한 선수가 아니네. 나는 여기서 빠질래라면서 소외된다. 이들이 팀에 집중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게 팀이 망가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영표는 주전 선수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비주전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희망의 동기부여를 갖게 만드는 게 감독의 리더십이라며 이걸 얼마나 길게 끌고 갈 수 있느냐가 명장과 평범한 감독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했다. 결국 히딩크 감독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대한민국을 월드컵 4강으로 이끌었다. 히딩크 감독은 이날 이영표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올리며 영표, 스튜디오에 있냐며 맙다. 멋진 시간을 함께했다. 월드컵 기간에도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내가 참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2. 음바페 없어도 이강인은 우승한다. PSG 유관 DNA 수혈 준비 완료 협상 진행 중.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파리 생제르맹이 유관 DNA를 유지하기 위한 영입을 준비 중이다. 독일의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 소속 기자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는 7일 한국 시각 개인 SNS를 통해 PSG가 여전히 킹슬리 코망에게 관심이 있으며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PSG는 최근 계약 만료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결정한 킬리안 음바페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나폴리가 완강한 태도로 PSG의 제안을 거절했다. 흡이차와 개인 합의까지 성공했다고 알려진 PSG는 나폴리의 거절에 다른 후보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마커스 레시포드, 하파엘 레앙, 빅터 오시멘 등 여러 공격수가 이름을 올렸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던 상황에서 PSG가 눈을 돌린 선수 중 한 명이 코망이었다. 스피드와 돌파 능력 등을 갖춘 코망이 PSG에 합류한다면 측면에서 발생한 음바페의 공백을 일부라도 메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코망이 최근 시즌마다 부상을 경험한 점은 PSG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코망은 지난 2005년부터 PSG 유스로 선수 데뷔까지 성공했지만
PSG에서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며 유벤투스로 이적해야 했다. 이후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한 코망은 세계적인 윙어로 거듭났다. 이번 복귀가 성사된다면 10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갈 수 있다. 플레텐베르크는 PSG는 임대 옵션까지도 고려 중이다. 아직 이적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최종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 코망에 대한 추가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 문제는 완전 이적 시 이적료다. 독일 언론들은 바이에른은 그의 가치를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에서 5천만 유로, 약 740억 원 수준으로 평가한다라며 만약 PSG가 완전 이적을 원한다면 적지 않은 이적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와 완전 이적에 대한 PSG와 바이에른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코망 영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중 하나는 그의 유관 DNA다. 코망은 지난 2012년 PSG 1군에 데뷔한 이후 2023에서 2024 시즌 전까지 무려 11번의 시즌 동안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23에서 2024 시즌에는 해리 케인의 무관 저주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PSG로 이적한다면 우승 트로피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PSG 소속 첫 시즌에서 3개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이강인이 음바페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차기 시즌 코망과 함께 트로피를 추가할 수 있을지도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3. 이강인 대박 호재. PSG 초특급 유망주. 뮌헨 플러스 PL 거절하고 라이프치히 임대 이적. 사비 시몬스가 RB 라이프치히로 임대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4일 한국 시간 시몬스가 라이프치히로 이적한다. 다음 주에 메디컬 테스트가 예약됐다라고 전했다. 시몬스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망주다. 그는 바르셀로나 라 마시아에서 성장해 2019년 파리 생제르맹에 합류했다. 다만 선수가 원하는 만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시몬스는 2021에서 22 시즌 PSG에서 6경기 출전에 그쳤다. 선발 출전은 단 한 번뿐이었다. 그는 성장을 위해 PSV 에인트호번으로 이적을 선택했다. 결과가 좋았다. 시몬스는 지난 시즌 48경기 22골 12도움을 몰아치며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득점왕에 올랐다. 여러 빅클럽이 시몬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PSG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PSG가 바이백 조항을 발동하며 시몬스를 재영입했다. 그러나 PSG 유니폼을 입고 뛸 일은 없었다. 그는 곧바로 라이프치히로 임대를 떠났다. 시몬스의 잠재력이 제대로 터졌다. 지난 시즌 43경기 10골 15도움을 몰아쳤다. 그는 시즌이 끝난 뒤 PSG에 복귀해야 했으나 이적을 원했다. 시몬스는 최근 공식적으로 PSG에 임대를 떠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바이에른 뮌헨, 라이프치히 등이 시몬스 영입을 원했다. PSG는 시몬스를 완전 이적시킬 생각이 없었다. 특급 재능을 가진 선수를 쉽게 놔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몬스가 라이프치히로 다시 임대 이적하는 분위기다. 로마노 기자는 시몬스가 라이프치히로 이적한다. 다음 주에 메디컬 테스트가 예약됐다. 그는 뮌헨과 프리미어리그 팀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라이프치히로 돌아간다. 임대 이적이다라고 전했다. 이강인에겐 호재다. 시몬스는 주로 2선에서 뛰는 공격형 미드필더다.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친다. 만약 PSG에서 뛴다면 두 선수가 경쟁을 펼쳐야 할 수밖에 없다. 시몬스가 임대를 떠난다면 이강인의 주전 경쟁이 조금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4. 4달 연속 영플레이어 수상 장민혁.
MVP 1억 보너스도 꿈이 아니다. 32년만 대기록 세울까? 강원FC 초신성 양민혁이 4개월 연속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받으면서 2024 시즌 리그 영플레이어는 물론 MVP 선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7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강원 공격수 양민혁이 7월 K리그 7 셀렉트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부터 4달 연속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건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신설 이후 역대 최초라고 밝혔다. 양민혁이 변함없이 걸출한 활약으로 또다시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거머쥐었다. 양민혁은 7월 초중순 공격 포인트를 쌓지 못하다가 후반부에 3골 1도움을 폭발시켰다. 24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경기에서 K리그 1 최연소 멀티골을 성공시키며 해당 라운드 MVP에 올랐고, 이어진 전북 현대와 25라운드에서는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두 경기에서 강원은 각각 4대0, 4대2 대승을 거뒀다. 공격 포인트가 없는 날에도 양민혁의 영향력은 출중한 편이다. 7월 한 달만 놓고 봐도 팀 전체가 상대 맞춤 전술에 고전했던 포항 스틸러스전을 제외하면 양민혁은 매 경기 측면을 휘젓고 슈팅과 패스를 적절하게 시도하며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수비에서도 헌신적인 태도로 임해 상대가 쉽사리 역습을 전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등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미 영플레이어는 따놓은 당상이다. 2021년 8월 K리그 이달의 영플레이어가 신설된 이후 K리그 올해의 영플레이어를 수상한 선수들은 적어도 한 번은 이달의 영플레이어로 선정됐다. 이 중 2022년 올해 영플레이어를 받은 양현준은 이달의 영플레이어만 4차례 수상했다. 양민혁은 7월에 양현준의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양민혁만큼 팀 내 영향력이 크고 리그에서 꾸준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선수는 없기에 부상 등 변수만 없다면 영플레이어로 뽑힐 확률이 매우 높다. 어쩌면 K리그 올해의 MVP도 꿈만 같은 일은 아니다. 양민혁은 강원 공격에서 빼놓을 수 없으며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일정한 경기력을 발휘하는 선수다. K리그 라운드 베스트 11도 6회로 공동 1위다. K리그 연말 시상식에서 각 구단은 영플레이어와 MVP 후보를 제출하는데 영플레이어와 MVP 후보를 같은 선수로 선정하는 게 가능하다. 프로연맹 역시 최종 후보를 선정할 때 중복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강원 내에서는 이상헌, 황문기 등과 경쟁할 걸로 예상된다. 이상헌은 시즌 초반 보여줬던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지 못하는 대신 도우미로 변신해 현재까지 8골 6도움으로 팀 내 공격 포인트 1위다. 6월 15일 수원FC전 도움 해트트릭을 포함해 한 달 반 동안 도움 5개를 쌓았다. 황문기는 라이트백으로 1골 5도움을 기록했고 강원이 포백과 스리백을 오가며 하이브리드 공격 전술을 구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전술핵이다. 세 선수 모두 경기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누가 MVP 후보로 들어도 이상하지 않다.